다음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종홍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종홍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올리자면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 박사과정. 행정학 하신 분이 철학으로 결국은 돌아왔군요. 그리고 현재는 그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 편집장으로 계시고 관심 분야는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영성으로 본 한국사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태극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종홍 선생님의 한국 선도와 수은 체제의 무국대도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종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축제를 벌이는 이유가 우리가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정신문화는 무엇인지, 우리 고유의 것을 찾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 선도란 뭐냐, 그리고 수은 최재우가 그 한국 선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연구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추구의 시대라는 그런 책을 쓴 유명한 아주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그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물론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분을 얘기했지만 서기 전 한 8세기에서 2세기까지 인류 문명의 어떤 정신적 개벽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소크라테스 서양의 뭐 이런 서양 철학,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런 인류의 어떤 정신을 진화시키는 이런 개벽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정신사가 좀 발전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추락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이런 물기계 문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추구 시대에 그분들이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신문화, 이걸 가지고 이제 현대 이런 문제점들을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19세기 중후반에 추구의 시대와 거의 동일한,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통합하고도 새로운 그 정신문화를 제시한 세 분의 성인이 또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상도에서 수은 최재우 선생이 나타났고, 전라도에서 증산 강일순 선생,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일부 김항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이제 부활시켰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제시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주문, 그다음에 어떤 노래, 춤 이런 것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잔치니만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걸쳐가지고 그분들이 제시한 그 주문하고 그걸 한 3번, 각각 3번씩 이렇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사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사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사바. 마오이요 마오이요 마오이요. 사실은 이 한국 선도라는 건 이 세의 아주 짧은 주문이면 주문이고 노래면 노래,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 이제 한국학이 그분들이 다녀가신 지 한 150년에서 100년 정도 사이인데 거의 또 안 알려져 있는 특별한 이렇게 이제 찾는 사람만 알고 있고 이렇게 거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학문 세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 것을 찾아서 제대로 이제 우리 것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쓰는데 한 가지 이제 일조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 도교하고 이제 우리 선도가 있는데 중국 도교하고 우리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게 중국 건지 저게 우리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이제 양자가 거의 같은데 이게 분명히 어떤 그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출발점이 이제 그것도 찾으면서 봐야 이제 한국 선도와 이 무국대도하고 이제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온 것처럼 중국 도교도 부적과 주문 우리 다 있죠. 이게 선두에 보면은 그다음에 무당 이 참 무당이 굿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 인류 보편적인 어떤 원시의 어떤 인간을 지탱해 온 그런 문화 체계라고 있는데 중국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도교는 불로장생 이런 걸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신선이 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 신이 있어요. 우리도 신이 있지만 근데 여러 신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시 천존 이런 데는 영보 천존, 도덕 천존 이런 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도교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거의 같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현적 허정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또 그다음에 신명이 이제 현적 허정이라는 것이 이게 고요하다는 거지 내면이 그것이 이제 신명의 어떤 본질이다 근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산도에서 신명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법에서는 여기도 이제 선법이라는 쓰는데 추구한다. 뭘 추구한다면 고요한 정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 내가 사라지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우주 천지 기운 아니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 이제 움직이니까 인간 개인의 어떤 행위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도교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보통 교단조교는 그 한나라 후한 말기에 이제 이렇게 2세기쯤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제 신선사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진시황, 한무제 이런 사람들이 삼신산을 찾고 불사약을 찾고 하는데 거기가 바다다, 발해다 이렇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공자가 우리 이쪽 구위를 불사의 군자의 나라라고 한 그런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그 황제헌원이 그 포박제에 보면은 우리의 그 선인은 자부선인한테 청국 이쪽으로 와서 사막 뇌문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신을 부렸다, 신을 소환해하고 만신을 부렸다는 걸 봤을 때 뿌리는 여기 우리 이쪽 우리 동방이 아니냐 이렇게 있고 또 그리고 그 자자가 무슨 황제 이런 뭐 임금 이런 제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동네라는 말이 이제 산동성 태산 입구에 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선은 동쪽에서부터 신선의 기운은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가 있을 거죠. 그리고 한국 선도는 중국 선도는 이제 자기 그 불로장생 신선이 되겠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만 어떻게 좀 하자 자유롭자.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나를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이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신과 나하고 딱 이제 이원적인 이렇게 나누어진 형태인데 우리는 접신이라고 해서 이제 신과 하나 되는 이론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은 최자호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을 만나면서 오심즉 여심이라는 말에서도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국 선도의 기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 그 여러 문헌이 있지만 부도지에 이제 그 가장 오래된 기원을 또 얘기하니까 다른 이제 문헌도 있지만 여기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고라는 존재가 누구냐 봤을 때 그 1장에 이제 마고는 무휘노 지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이제 연구한 그런 선행 연구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한국 선도에 부도지의 의미가 있으면 여기에 가장 의미가 있고 한국 선도의 아주 중핵이라고 보는 거죠.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없다. 그냥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감정의 존재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하루 이제 울고 웃는 그런 희노애락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구는 그런 것을 초월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득도한 상태라는 거죠. 불교식으로 보면 이제 감정은 이변, 무명, 경계 이런 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해에 받아 사는데 그것을 벗어난 존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도다. 그다음에 유교 중용에서 말하면 희노애락지 미발지 위지 중이하고 중이다 이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고의 흔적은 우리 지금 민속 신앙 이런 데서 거의 이제 자주 나옵니다. 대신 할머니니, 지리성모니, 설문대 할망이니, 영등 할미니 이런 게 다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거석 이렇게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특징은 여기서 이제 그 한국선도 모든 특징이 다 나오는데 이 소리, 장명조음, 재관조음 막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소리를 조절하고 이렇게 이제 길게 울렸다. 이게 또 이제 어떤 우리 한국선도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도지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천부인 상계, 거울, 방울, 칼 이것을 여기서도 이제 선천에서 천부를 이제 계승 승계했다는 말을 나옵니다. 천부라고만 나오는데 이게 아마 거울, 방울, 칼이라는 상징적인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계부를 보면 마고, 항공시, 유인시, 환인시, 황홍시, 임금시 이렇게 이제 계부가 쭉 나오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무속, 무당, 무교하고 이제 한국선덕은 좀 이렇게 보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한웅천왕이 삼성기 일연의 삼성기에 보면은 그 수렵을 하면서 제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부각경 이진, 우사, 영고환무, 그다음에 운사, 백검 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천부경이 세 개 나오죠. 그다음에 영고환무 이건 전형적인 접신을 해서 이제 둥그렇게 해서 춤을 춘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당들이 구슬할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또 이제 환웅천왕이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복약 성선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 집상, 운신, 신을 이렇게 이제 운영했다, 돌렸다. 이게 거의 뭐 그 무당들이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팔주령하고 그대로 나왔죠. 이게 전남 화순 대국리에서 나온 건데 아주 쌍으로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무당들이 그때 당시 청동기 시대에 구슬하면서 쓰던 그런 이제 무구죠. 저 팔주령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저게 이제 부도지에 나오는 팔려지음, 우리나라의 팔사상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하고 이제 의미심장에 닮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당 대력이라는 이런 문헌이 지금 여러 종류고 19세기에 이제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무당들이 단군을 섬기고 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나이 든 그 무녀를 데려다가 이제 제를 지고 이렇게 구슬하게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단군의 어떤 성령을 감흥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 이런 말이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그 제단을 보면은 신단수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신이 내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거리라고 하는데 단군을 섬기고 단군을 제사하다 나중에는 이제 최영 장군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아까 황제 헌원이 그 자부 선생을 만나가지고 황제 뇌물을 받아갖고 그 이 핵소 만신을 부르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만신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무당이 하는 거죠. 신을 불러서 무당이 하는 거죠. 황제 헌원도 결국 무당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도 무당들이 군을 하다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막 무속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저게 다 다른 신이에요. 또 이 무복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옷걸이에 이게 다 굿 할 때마다 각자 다른 신이 오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나타내는 수많은 그 신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만신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은 이제 이렇게 통하는 거죠. 만신이라고 해서 이제 만 명의 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고 부르고 운영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한국 선도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분석하고 그러면 수훈이 얻은 그 무국 태도가 요 5가지가 들어가 있느냐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거의 다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요함, 맑음 이것은 이제 모든 그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제 단체, 영성 단체에서 추구하는 핵심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제 갈등하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고통받기 싫다. 그건 다 생각에서 나왔으니까 그 생각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한국 선도의 본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수훈도 심해 번호 응물무적이라는 말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접해도 마음에 어떤 상이 안 남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겪으면 항상 그 기뻤더니 슬펐더니 넘어가지고 그게 기뻐하거나 골통하거나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 선인은 한국 선도는 거기서 자유로운 부동심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평상심. 그다음에 판려지음 이것이 이제 주문하고 다 통하는데 부도지에서는 이 판려지음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관조음, 장명조음이라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소리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걸 확장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제가 주문을 한 것처럼 이런 것으로 이제 소리로 이제 천음에 하늘의 소리로 이제 우주 생명의 소리로 이렇게 이제 통하는 거죠. 화랑도에서도 상렬이 가락 유호 산수락이고 상렬이 가락이 이제 어떤 소리를 낸 거죠. 노래하고 이제 막 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희열로 이제 넘쳤다. 이게 다 이제 판려 지음하고 하늘의 신성한 소리하고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법 수행 이게 이제 삼일천고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어떤 인위적으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요것이 우리 원시적인 그 선도 수행 방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곰녀가 이제 그 범하고 그 동굴에서 이제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감정을 멈췄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요하게 숨을 쉬었을 것이고 외부에 차단됐으니까 이제 금축을 한 거죠. 그렇게 나타나고 또 그 한웅천왕이 돌을 닦을 때 제천신, 기신외물, 폐문자수, 주원유공, 복약성선, 집상운신명 할 때 거기도 이제 폐문자수했을 때 이렇게 이제 호흡 조절을 했을 거고 이제 자기 이제 금축을 했을 거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신외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 선도의 특징은 선약이에요. 물론 뭐 도교도 있지만 여기서 선약은 도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 그런 약인데 우리의 선약은 어떤 인삼이라든가 산삼이라든가 이런 약초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수훈에 와서는 그 백지에다 어떤 부적 궁궁이나 어떤 뭐 태극글을 써가지고 태워서 불에 타서 마시는 것 이런 개념, 정신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또 진화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남미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야와스카라고 이게 일종의 선약인데 무당이 굿할 때 이제 치료자를 이제 밤새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밤중에 이제 이걸 다려서 먹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몽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은 뱀이 막 이렇게 이제 춤추는 걸 이런 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선도의 특징은 이제 신이다, 접신이다. 이거 빼면 이제 한국 선도는 시체다. 그래서 이제 그 마구성서부터 현대까지 현대 그 선도의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증산도나 우리 이제 저기 천도교 동학이나 이런 것이 다 신이 있어야 이게 설명된다. 그런데 그 신은 나하고 하나 되는 신, 나하고 떨어진 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게 개체가 사라지고 이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일 합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수훈 최저우는 그런 신이 뇌 안에 이제 네 안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하고 삼일신고에서는 네 모략골에 내려와 있다 그 하늘의 분성 시가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훈 최저가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은 저기 선풍도구라고 이건 선풍도구로는 이제 내 몸이 구체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어떤 체험에 구체적으로 변화에 이게 이제 선이 됐다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은 이것은 관념론이다. 예. 그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뒤집어지는 현상, 전일적이고 전면적이고 이전 사랑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은 완전히 전 세계에서 다 추구하는 고동적이거나 사상이 추구하는 그런 정신의 무상 정등각의 어떤 정신 사상에 이르러 있다. 그것을 이제
응물부적 또는 불택선악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딱 요약하면 외유기와 내유신령 두 가지 요소로 이제 내가 이제 선인이 되는 거죠. 밖에서는 나를 점령해 오는 어떤 기운이 있고 안에서는 내가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신령한 말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훈이 체험한 그 신은 그렇습니다. 무국대도는. 그래서 이제 이게 증산교에서 보면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건데 똑같아요. 일치예요, 일치. 분열에서 결합으로, 갈등에서 이제 화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봉인데 용은 어떤 물이고 봉은 이제 불이란 말이죠. 이게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상극. 그런데 이게 돌을 닦으면서 하나가 된다. 화해진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열되지 않은 상태, 원래 하나 상태로 돌아간다. 원시반분. 수훈 무국대에서는 동귀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증산도에서도 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남성인 강증산 선생은 용상에 물에 앉아 있고 풀이 물에 위에 앉아 있고 또 이제 여성분의 고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인데 불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치됐다, 결합됐다, 분열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원리스 서양식으로 요즘 뭐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그런 거로 이제 통한다. 결국 하나다 우리는. 네, 한국 선도의 이제 모습은 여기 5호분 그 벽화인데 이게 잘 보시면 각각 남녀가 뱀 꼬리하고 그 새 날개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 있어요. 근데 이 뱀이 아까도 말했지만 팔려짐의 어떤 우리 나타나는 근본, 어떤 궁극적 실제, 내가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그 바탕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걸 파동이라고 직이라고도 하고 얘기하는데 요 개념의 상징 의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천정에 보십시오. 그 용과 그 뱀으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어떤 우주 만물의 근본이 있던 뱀이라는 어떤 기운 이런 걸로 이제 상징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선도는 저게 이제 특징인데 원시로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그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제 이 한웅천왕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새인데 우리 저 역사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백제 금동대왕에도 저기 위에 닭이 나타나고 이게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곰과 이리하고 다 포함하고 있고 이제 신라도 그 닭을 신으로 해가 중기로 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상징적으로는 환웅천왕을 나타나는 새로서 청와대 문양을 현재까지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런 전통을 잇고 있다. 요하 문명으로 간 그 선도, 아까 인두사시묘와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 깃털 달린 뱀이라고 하는데 깃털은 불이고 용은 물이란 말이야. 음양이 합치됐잖아요. 상극이 그 하나로 됐잖아요. 상생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남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홍산문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라는 것을 이제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게 중국으로 갔는 건데 중국 본토로 가면 뭔가 이상하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남녀가 각자 떨어지면서도 완성체를 이루고 있어요. 음양일치되고 있어요. 밑에 뱀, 위에 새 날개. 그 물불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몸에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른다고 했을 때 이제 저런 개념의 상징이 여기서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 전역에 펼쳐 있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무시 화상석 그다음에 사천성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은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원으로 간 거 거의 똑같습니다. 인도에도 지금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고구려복하고 똑같냐 이거죠. 이것은 어느 시대인가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어떤 정신 문화를 공유하고 있던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전파됐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동으로 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로 간 거죠. 똑같이 있죠. 이건 이제 로마로 간 거고. 이게 이제 이집트로 간 거고. 저게 이제 남녀 상징하는 건데 좀 두툼한 뱀이 하토르고 이 옆에는 이제 그 호루스인데 뱀으로 이제 상징되면서 이게 어떤 근원으로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야훼도 머리는 새 머리, 밑에는 뱀, 이제 음양일치, 갈등에서 결합으로 하나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중남미도 똑같은데 깨찰 꼬아트리라고 꼬아 틀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 여기도 이제
새와 뱀이 이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있고, 여기 이 또아리 튼 요거는 이제 아까 성사문화에서 이제 옥조령 받자 위에 깃털 이렇게 이제 뱀, 모모뱀,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제 깃털이 달린 이제 뱀이냐 이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 한웅천왕을 봤을 때, 이게 그 한웅천왕 선도의 우리 어떤 시조 중에 한 사람을 봤을 때 독수리가 한웅천왕인데,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그런 동기일체에서 이 사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성산문에서 나오는 삼신일체, 세 명의 여인이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떤 하나 사상, 우리의 한국 선도의 하나의 그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태국 문양도 이제 뭐 너무 많이 켈트족부터 퍼져가지고 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상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삼태국 문양이 볼 수 있으면 빨강, 노랑, 파랑이 각자 수많은 삼라만상이에요. 삼라만상. 그래서 각자 개성을 다 유지하면서 이제 동그란 원 차원에서는 하나가 된다, 조화를 이룬다.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도는 결국 하나로 가면서 신이다, 접신이다. 그 신이 이제 이렇게 발현되는 현상이다. 접하군생도. 그래서 이제 그 수은 최조의 무국대도는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 한국 선도를 잘 정확하게 읽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잘 이렇게 부활시킨 어떤 이 시대에 좀 앞으로 이제 우리 정신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신 사상을 이렇게 이제 부활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 선생님의 한국 선도와 수은 체제의 무국대도를 주제로 들어봤습니다. 그 한국 선도는 결국은 일신, 즉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하느님이 참 마음으로 돌아가 신과 하나 돼서 심신의 어떤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도의 수련은 지감조식, 금초기 삼법 수행과 여기에 주문 수행을 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한마디로 한국 선도는 삼일신교에서 말하는 반진일신, 성통공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종홍 선생님은 수은이 그 종교 체험도 결국 신선의 말로 시작한다고 하고, 그 신선은 바로 천주 상제를 가리키는데요. 천주가 내려진 무국대도의 깨달음이 곧 선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은이 천주로 받은 무국대도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무엇에 접해도 흔적이 없다는 응물무적이고, 선악을 넘어섬을 뜻하는 불택선악이 핵심이라고 논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은이 무국대도를 받아서 심신 완성이 선도를 이루었고 곧 선풍도골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고 시대부터 내려오는 한국 선도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논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논평과 더불어 간단한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논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태일 박사님의 논평, 그 양재학 박사님으로부터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에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논평을 맡은 상생문화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재학입니다. 한태일 선생님의 주역의 삼재사상과 천부경의 삼신사상의 상관성 연구에 대한 것을 잘 읽었습니다. 보통 천부경은 철학과 어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한태일 선생님께서는 삼신사상과 접목시킨 어쩌면 최초의 논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용기 있는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여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 글의 핵심은 요약문에 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특색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천부경의 인간은 우주 주재자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삼신으로서 천지와 따로 존재할 수도, 혹은 천지와 하나가 될 수도, 천지의 뜻에 거슬릴 수도, 혹은 천지의 뜻을 이어받은 우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는 중간자적 존재이다 해서, 중간자적이란 존재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혹시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중의를, 그 중자를 동사로 새기는 것이 천부경의 원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쪽에 보면은 삼재와 강요를 중심으로 삼재의 공과성을 중시한 삼재지도와 종시의 순환 원리를 육해의 움직으로 시간의 변화 원리를 강조한 삼극진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재와 음양은 논리적인 선후관계인지 아니면 시간의 선후관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재가 앞선 것인지 음양이 앞선 것인지 궁금합니다. 논자께서는 육에서 음양론에 근거한 삼수 원리라 규정했기 때문에 약간 표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왜 삼재와 삼시인가 부분에서 천부경과 환단국의 주역 등의 고전에서 삼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입증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논평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논자께서는 현대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책을 가지고 논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저서에서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 논문에서는 삼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논자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12쪽 둘째 단락에 역은 1월의 합성자로 시간성의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서 시간성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차이점을 먼저 제시하고 시간성의 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논자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시간성의 변화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의 변화는 있어도 시간성은 어떤 변화가 불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성의 변화로 이렇게 특별히 규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논평문의 5번째를 했는데 이것은 표현의 기법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논문을 완성하실 때 어떤 그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논자께서는 11쪽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역의 삼재사상과 삼신의 신성이 내재된 천일지일 태일의 삼신사상을 비교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라는 판단에서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견강부회일 수도 있다는 고백을 토로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작업에 용기를 갖고 뛰어든 논자의 결심에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일 선생님께서는 양재학 박사님께서 5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자적 존재와 관련해 가지고 중일의 문제인데요. 천지 관통의 의미인지 하나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삼재와 음양은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선우냐, 시간이 선우냐, 논리적인 선우냐 하는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성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논평문은 전방 후원분에 담긴 사유체계의 고찰 김석원 선생님에 대한 논평 노종상 선생님께서 강영한 박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영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지금 토론자를 제가 맡았습니다만은 저도 이 발표문도 아니고 사실 PPT 정리해 있는 것을 오늘 여기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읽을 시간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두서없지만은 제가 발표를 듣고 이런 문제 같은 걸 한번 제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뭐 이거를 전부 다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10가지를 한번 제기만 하겠습니다. 아마 이 김석원 선생님께 발표하신 그 핵심 내용 또는 말씀을 주장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의 어떤 정신문화의 동질성을 한번 이렇게 밝혀보는데 그 사례로 전방 후원분 양식의 어떤 그런 고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분을 설명하면서 흔히 이런 형태를 예를 들면은 전원지방 어떤 형태의 그런 고분이 나오는데 발표자께서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것이 원방각의 어떤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원방각 문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고대 사회의 고유의 어떤 그런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오는 이런 이 전방 후원분 양식에는 바로 한국 사상의 어떤 그런 사유체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선 가장 기본 전제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오늘 방금 말씀하신 김석원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 또 오늘 세 번째 발표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통점인데 대부분 다가 뿌리를 자꾸 우리의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주장을 막 하거든요. 전제를. 사실 요새 그렇게 말하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서만 나와가지고 또는 어떤 사상이 한 군데서만 나와가지고 이것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대나 어떤 공간에 살든 간에 시대와 공간은 장소는 달라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어떤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것이 전달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카데믹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아까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은 멕시코 뭐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 상식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그런 걸 주장해도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그런 것을 더 뒷받침을 하려면은 더 근거가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한번 다시 우리 새로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동의를 받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좀 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간 다 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천원지방에 대한 어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이건 고분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형적인 천원지방에서 나오는 양식은 보면은 제천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천날을 이야기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고종 황제가 이야기했던 그 고유제를 지냈던 그런 환구단이라든가 중국의 천당공원이라든가 마리산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 나오는 이런 전방 후원분 이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무덤이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은 박사님 준비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오정홍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한국 선도와 수은 체제의 무국대도에 대한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더불어 간략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노종상입니다. 오종홍 박사님의 한국 선도와 수은 체제의 무국대도 논문 잘 읽었습니다. 수은 체제의 도가 한국 선도의 부활이라는 매우 심도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가 중국의 도교, 한국의 선도, 수은의 체제를 각 장으로 구분해서 매우 치밀하고 무난하게 비교 검토하여 목적하는 성과를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동학을 창건한 수은 체제우가 1860년 경신년 이른바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상견님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일련의 사건을 무국대도를 얻은 것으로, 무국대도는 한국 선도의 부활이라는 주제어로 이 연구의 기둥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을 밝히기 위해 한국 선도와 수은의 선도를 탐색한 논문입니다. 논의 결과로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정리합니다. 첫째, 무교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노장 사상을 교리로 삼아서 성립된 중국 도교와 달리 한국 선도는 접화 군생과 홍익 인간을 추구하여
개인 해탈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원을 지향한다. 둘째, 한국 선도의 기원은 마고 선인이고 무기의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한국 선도는 선도 수련을 할 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감정을 거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오간 접촉을 금하는 삼법 수행이 그것입니다. 넷째, 한국 선도는 신, 하나님, 즉 상제님의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한국 선도는 내 안의 맑음과 고요함을 궁극적 목표로 지향한다. 이 외에 수훈의 선도는 한국 선도의 내용을 대부분 충족시켰다고 결론 내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선도의 부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자도 지적하였지만 동학에 관한 선행 연구의 정치적, 사회적인, 역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논평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수훈이 지시한 주문 21자를 중심으로 수훈의 사상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훈의 도야말로 무국대도이며 한국 선도의 부활이었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는 논평자는 충분히 공감하고 매우 귀한 연구 성과를 이뤄낸 연구자의 노고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오게 튀기는 하지만 그러나 향후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도 합니다. 방금 제 옆에 계신 우리 강 박사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강론적인 논의를 보면 너무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논증적이고 철저한 근거를 지시하는 연구 논문 글쓰기에서는 조금 삼가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연구자는 한국 고유 선도의 발현이라고 평가되는 정산교의 강전산도 무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정산상제가 행한 공사 내용 중에 너는 천하 1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1등 죄인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산상제가 소지 행위를 스스로 행한 내용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만을 가지고 정산상제가 무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선언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에서 정산상제가 무당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강산상제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과연 그랬는지는 깊은 숙고가 필요하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자가 저는 질문보다 한 가지 제의를 드립니다. 연구자도 이 연구가 선도와 삼일신고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논평자는 단지 보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주제를 수훈의 무국 대도 이후의 한국 선도 연구까지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서 논의해 주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선도를 찬란하게 꽃피운 연구자가 한국 고유 선도의 발현이라고 평가하는 정산상제의 무국 대도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의향은 있는지 질문을 대신해서 한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연구자의 향후 연구에 깊은 기대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노종상 박사님의 정산상제님은 가장 중요한 무당,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산상제님이 무국대도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질문 사항을 한 한태일 박사님으로부터 답변을 간단하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존경하는 역학의 대가이신 우리 양재학 박사님께서 저희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박사님의 그 논평문은 상당히 제가 주역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용어 중에 중간자적 존재라는 표현이 어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간자적 존재에 대해서 좀 어떤 표현이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뭐 중재자라든지 조하자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 천부경 공부할 때
중일이라는 그 어떤 중간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재 지도와 삼극 지도에 대한 어떤 논리적 선후 관계라든지 시간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은 공간성을 이렇게 강조한 삼재 지도와 시간성을 중시한 삼극 지도는 선후 관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공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제가 제대로 그 질문의 깊은 뜻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극 지도와 삼재 지도의 어떤 시공간성 그 어떤 선후라든지 논리적 선후 관계는 그렇게 좀 뚜렷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걸로 저의 답변을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삼재와 삼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어떤 국내 학자들이 했던 그런 논정보다는 그 고전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하면서 더 우리의 그 고전을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객관성과 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성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뚜렷한 차이점을 제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요 박사님 지적에 맞춰서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기회가 된다면 논문에서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하지만 간단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제기는 다음으로 또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제천단 문제입니다. 제천단은 중국의 천단과 우리나라의 그 천단들이 있죠. 저기 만이산 삼성단하고 원구단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고분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원방각의 문제. 요 근거가 뭐냐 하는 문제를 강 박사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토론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과 홍산문화에서는 재단에서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고분군에 나타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홍산 문명에서는 사각의 적석총이 있고 재단은 원형입니다. 그리고 원형과 사각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주의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천원지방형의 그런 무덤 형태가 존재를 한다고 이제 정경희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과 홍산 문화에서는 재단에만 나타난다 천원지방 형태가 그것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에서 한국의 정원에서 사각의 연못에 동그란 섬이 있는 것은 한국 정원의 전형적인 그런 천원지방의 활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로 천원지방의 양식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본은 왜 그러면 한국에서 모든 게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근데 일본에는 이제 천원지방에 대한 문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중국에서 천원지방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그 이상은 더 언급을 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문서 근거가 없고 중국에서 온 사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천원지방 사상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예로부터 그 문서에도 한당곡이라든가 여러 문서에서 천원지방의 그 문서적인 근거도 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달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가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에 대해서 더 논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좀 더 마음에 새기고 다음 연구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믿고 다음에 그 한국 선도와 수은 무국대도의 체제의 무국대도는 주제로 발표하신 오종욱 선생님에 대해서 그 노정상 박사님께서 논평이 있었고 확실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증산상제님의 어떤 무국대도를 더 깊이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게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질문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정욱 박사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박사는 아니고요.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해서 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중에 이제 선언적, 단언적 표현을 많이 썼다. 예,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학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논문 쓰면서 이게 많이 고쳐가도록 지금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강증산 선생의 어떤 무당과 관련돼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그 선도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만큼 강증산 선생이 이제 그 우리의 무당, 굿, 동악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셔서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그 DNA 속에 우리 어떤 전형적인 토속적인 원시적인 그런 어떤 문화 원형을 이렇게 발현된 것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이다 이게 이제 원초적이니까 이제 우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득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법서를 이렇게 펼치는데 무당 6명을 앉혀놓고 이제 첫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니까 각별히 이렇게 이제 이분의 심중에는 무당이 이렇게 굿 우리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은의 무국대도 외에 이제 강증산의 이제 무국대도를 더 연구할 기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뭐 초보자 걸음마 단계라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밝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동학 경전하고 이 증산교의 그 도전이나 뭐 대순전경이나 전경이나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뚜렷하게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은은 약간 사상적인 철학적인 이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직접 밝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강증산 선생은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냥 삶 속에서 이제 뭔가 보여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어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이렇게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도를 전하는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무국대도가 그럼 이분이 밝힌 무국대가 뭐냐 이제 그것은 굉장히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자기 사상과 이렇게 철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이게 이해가 할 수 있고 어떻게 연구까지가 이게 잘 정리가 되는데 이 증산 선생은 이제 그게 잘 안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이상으로 오늘의 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후에 더 좋은 그 의견이 더 서로 오가고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논문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논술 방식이 좀 많이 허술한 면이 좀 있다. 왜냐하면 학술 발표이기 때문에 학술자가 들어가면 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책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논증적인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해서 좀 치밀하게 글을 자기 확고한 주장을 내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과 토론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학술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태일님의 발표 결론 부분에서 주역의 삼재 사상은 천지와 하나 되는 천인 합일과 천도에 순응하여 천지 변화에 참여하려는 천지 합덕이고
천부경의 삼신사상은 신성을 가진 인간이 천지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체로서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태일인간 혹은 우주심을 관통하는 중일인간이 되는 데 있다라고 맺어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석원님 발표에 유튜브 채팅창에 효수성님께서 신교의 문화를 빼고 나면 결국 우리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 또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라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종홍 발표자께서는 수은의 도가 한국 선도의 부활이라는 연구가 턱없이 미진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중국의 도교와 한국의 선도를 비교하며 한국 선도의 요건을 동학이 대부분 충족시켰기에 한국 선도의 부활이 수은의 무국태도임을 연구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민족 정신문화에 대한 세 분의 연구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이 많을 때 국가도 번영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가 복원되는 만큼 구군이 열리고 한국의 기업과 국민, 각 계층에서는 한류와 한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더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식민사학을 바로잡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이 자리, 끝까지 현장에 배석해 주신 현장 참석자 여러분들, 또 멀리서 힘써주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뜻깊은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 3단학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국제학술문화제 5일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6일차 일정은 대한사랑 바른역사도서 독후감 발표 및 토론과 가야사 복원사업 파행의 전무라는 주제의 토론, 그리고 한민족 정신문화 분과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